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무슨 날일까요? 네. 불필요한 규제를 요즘 시대 요구에 맞게 풀어줬다고 봐요. 이거 궁금한데요.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생기겠네요. 네, 어디지? 어딜까요? 어디지? 은퇴 후에 귀농이 로망인 50대인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귀농. 뭐 어딜 가긴 가나 봐요. 농촌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귀농이니까. 귀농이니까. 네. 자, 이제 저게 네. 50대 귀농 로망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50대인 것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오. 은퇴 후에 그쵸. 귀농. 제가 또 이제 리포터다 보니까 네. 뭐 지역에 이제 많은 농촌들도 촬영을 많이 가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젊은 청년 농부들도 요즘에 많이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괜찮겠는데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랬거든요. 주말마다 아이들 어딘가에 또 가줘야 되잖아요. 주말마다 하는 고민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어딜 갈까? 몰라요. 어디 갈지? 와이프 눈치 안 보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지? 항상 고민하고 삽니다. 왜 와이프 눈치를 보세요? 왜 와이프 눈치를 보세요? 좀 많이 보님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봐야지. 왜? 봐야죠. 봐야죠. 여기 훨씬 편안합니다. 이분이. 아이, 좋아요. 여기가 지금 제일 즐거운 순간이시고 야. 제가 네. 집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과 또 중장년층까지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린다는 이 정책, 바로 농막 규제 완화에 관한 겁니다. 자, 크리스 씨, 이게 이제 농막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도 좀 어려운 건데 농막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어려면 외국인도 어렵습니다. 네. 농막. 오두막은 들어봤는데. 오두막 비슷한 거예요. 같은 막자인가요? 저 정확히 찍었어. 농막, 오두막. 농촌에 있는 어떤 오두막인데 조그만 집. 조그만 집이죠. 집인데 집 같지도 않고 집 같지도 않은 집인데 집 쓸 수 있다. 좀 애매하네요. 네, 컨테이너 박스 같기도 한데 값은 그렇게 안 비싸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알았으니까 제 힘이. 저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내가 봤던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왼쪽 것도 있고 오른쪽 것도 있고 똑같진 않아요. 저기 비닐하우스가 아닌데 네. 예쁜 체육관인가? 뭐 작은 체육관인가? 창고 저는 이거 같기도 그러니까 창고인 줄 알았는데 저 이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그냥 뭐를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주택하고는 좀 가면 달라요. 그 안에 가면 네? 또 저렇게 선반도 있고 네. 창고 맞는데? 그러니까 집인 것 같은데 집이네. 또 비바람도 피하고 오. 자 이런 겁니다. 예. 용도와 필요성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가서 그냥 손으로 땅을 메고 뭘 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관해 두는 어떤 그런 공간의 형태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농장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햇볕 같은 걸 좀 피할 공간도 좀 필요하고, 또 약간 뭐 간단한 취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농막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든지 이게 트렌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유행이 있죠. 그렇죠. 요즘 농부들에게는 이 농막의 개념 또 외관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해봤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요 세종시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야, 저기는 뭐 저 모양이 모양이 지금 까만 게 농막이에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모던 스타일. 저거는 뭐 별장 같잖아요. 맞아. 네. 카페 아니요 카페? 괜찮네. 그러니까 저 라탄 장식 보세요. 라단. 네, 걸어놓은 등, 네, 멋있잖아요. 저 언뜻 보면- 보기에는 네. 제가 대학교 때 살던 집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전 네. 지금 우리 집보다 좋은데요? 이거 보고 나도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비용이 문제죠, 이제. 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말 농장, 그렇죠. 또 농촌 체험, 네. 네. 농촌에서 뭐한 달도 살아보고 네, 일주일도 그런 것도 살아보고 관심이 대단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은 귀농이나 귀촌 뭐 이런 걸 생각하신다고 그러고, 한 절반 정도는 사도 삼촌, 이렇게 이제 뭐 일부는 이제 주중에는 이제 이를테면 도시에 있고,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을 껴서 주말은 이제 어떤 시골에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리고 우리 이 시골이 좀 되게 요즘에 인구가 많이 줄어서요. 좀 횡한 데가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농막 같은 거 져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빈집도 많아요. 그럼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뭐 농촌 체험, 귀농, 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나 지자체 역시 농촌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에 가보면요. 말씀해 주셨지만 빈집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이 많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업 인구도 급격하게 또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의 경기 침체라든지 지역 소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농촌 체험,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주말에 와서 조금이라도 이제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셔라라는 그렇지. 네. 것처럼 이렇게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렇게 귀농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뭔가 만들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혜택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리스님이야 46만 평 땅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제이 씨, 그거 아니에요. 뭐 귀농, 농촌에 가서 살아보는 거 약간 로망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하면서 상상을 좀 해봤어요. 네. 내가 농막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일단 흔들의자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흔들의자를 놓을 이제 테라스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또 테라스에서 그 도심과는 다른 그 밤에 그 하늘을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딱 먹는데 커피에서는 김이 막 펄펄펄펄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아 좋다 하면서 커피 한 잔 하다가 이제 씻고 잘 준비도 해야죠. 침실에 딱 넣어요. 침실 앞에도 이 창문이 커야 됩니다. 가지고 그 동창 보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또 상쾌한 바람과 함께 얼마나 좋아요. 창문입니다. 이거 농막 맞습니까? 이미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보세요. 이런 농막 가능합니까? 이게요, 사실 농막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실망하실 것 같지만 농막에서 숙박하는 건 불법입니다. 농막에서 숙박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 뭐 그렇게 공간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자는 게 안 된다고요? 자는 건 안 지어놓고. 됩니다. 숙박이 안 돼요. 집을 지어놓고 수박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쉬었다 가셔라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물건을 보관하고 거기서 뭐 커피를 마시고 뭐 다 됩니다. 근데 거기를 내가 주거 공간처럼 활용해서 숙박한다라는 건 안 됩니다. 혹시 낮잠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잠깐 잤다가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는 건 안 됩니까? 뭐 네, 그게 애매한 잠깐의 것 같아요. 휴식은 괜찮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요. 네. 농막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아니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평수도 제한이 있어요.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6평 정도로 제한이 있는 거고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처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분류도 임시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숙박이나 취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완화돼서 2012년부터는 이제 최소한의 전기라든지 뭐 수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테라스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주차장 이런 네. 걸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안 되겠네요. 만약에 이것이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불법 증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촌까지 갔는데 잠을 못 자면 안 돼요. 그냥 캠핑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왜 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철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도심하고 이게 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또 다시 나와야 되고 이거 너무 부담되는 일 아니에요? 안 돼요. 찾아야 주차 안 되고, 되고요. 비용 들고. 데크 안 되고요. 처마 안 되고요. 잠 못 잡니다. 지금 두 분이 거의 뭐 멘붕에 빠진 되는 게 뭡니까? 되는 게. 내 로망. 없어요. 뭐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하네요. 법적인 그 사각지대에도 있다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법적인 여러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선뜻 이걸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날 갔다 그날 와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 당일치기.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친다면 대략 당일치기에 뭐 가는데 한 두어 시간 오는데 두어 시간 잡으면은 뭐 이를테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 와야 되니까 한 그 정도 거리면 대부분 경기도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지역에 이런 데는 땅값이 간단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상 정말 그냥 로망으로 그림 속에는 그런 뭐 과일처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했을 때 사실은 뭔가 약간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 좀 들고요. 실제로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한 33만 개 정도 농막을 조사했는데 절반 정도가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차라리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되게 뭔가 제약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 불법 증축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을 때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주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주 시설에 부과되는 그러한 의무들이 없어서 위험할 그렇네요.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농막은요 법적으로 이 임시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방 시설 설치도 뭐 의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소방 차량 진입로 확보가 의무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화재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 이 3년간 농막으로 많이 쓰는 거주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요 58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실제 발생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거주를 하고 뭔가 취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뭐 안전 기준이라든지 화재 시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 몇 달 전만 해도 자,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고 예.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그렇죠. 실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지난 9월에 울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이 사고도 결국은 그런 비닐하우스 농막을 재놓고 사시는 60대 어르신이었는데 화재가 났고 비닐 같은 이런 데는 화재가 나면 사실은 피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망 사고가 벌어진 건데 이게 산 중턱에 있으니까 또 불법 건축물이니까 사실은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 누가 신고해 줄 사람도 없는 거 그냥 거기서 혼자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출동을 마친 해도 거죠. 진입 소방도로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아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네. 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위험한 곳이네요. 사실 사고의 위험을 예방을 하려면 농촌에서 농업과 또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잠도 잘 수 있는 이 숙소 글쎄요. 형태의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설치 가능한 농막의 면적이 워낙 이제 6평으로 작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거가 아예 안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왔고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체험형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농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1월부터요 좀 변화가 생겨요. 우와. 자신의 농지에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우와. 네, 그러니까 그냥 농막이 아니라 네. 체류할 수 있다. 스테이할 수 있다. 아, 슬립 할수 있어요. 있어요? 슬립. 그렇죠. 정확히는 와. 슬립형. 슬립형 어. 농막이 네. 1월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추겠다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류형 쉼터는요. 그러니까 농막보다 업그레이드된 개념입니다. 네. 주차 공간이나 정화조 같은 편의시설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규제가 완화돼서 당연히 화장실도 되고 주방도 되는 거예요. 집이네요. 그렇죠. 면적도 더 넓어져서요. 이 10평 정도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뭐 데크나 뭐 주차장도 포함을 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크 놓으면 바비큐.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좋은 점이 제가 꿈꿔왔던 그 로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완화가 되니까 내년 1월부터는 잘 수도 있는 거고 어허.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여보 잘 잤어? 그러니까 차가 잘 또 봤어요. 캠핑카 들여올 수 있고 있고. 데크에다가 바비큐 아, 갑시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설치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모습인지 감이 조금 안 오는데요. 과연 기존의 농막과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다를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기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단독주택인데요. 우와. 그냥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단독 너무 주택. 좋은데요. 그리고 체류형 쉼터의 최대 장점, 숙박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침대 있나요? 침대 있습니다. 아, 침실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4도 3촌 진짜 할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충분하죠. 바뀔 수도 있어요. 3도 4촌. 오히려. 하루 더 3도 있자. 4촌. 네. 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예. 설치된 곳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저기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형을 가지고 가서 놓기만 해도 되는 요새 업체들이 있어요. 와. 높이 4m까지 가능해서요. 이게 복층 구조가 되니까 사실 2층 집 가진 효과가 나는 아이들은 2층. 숨바꼭질 하기 좋아요. 여기. 그런가요? 네. 아이들 위로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따로. 네. 네. 부부 좀 혼자 따로 방 있고 아이들 위에. 네. 복층. 사실 정말로 농사를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렇게 좀 편안한 공간에서 좀 잠도 잘 수 있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되면 더 좋은 게 이제 지역에 유입 인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럼 지역의 좀 경제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망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 농부가 되겠습니다. 미네소타까지 안 됐습니다. 가도 네 우리 미네소타까지 맙시다. 취소하고 네. 이런 데 가면 예. 아주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겠네요. 저기 전국에, 가고 미네소타도 가고. 아 둘 다. 네, 둘 다, 둘 다. 전국에 이제 다 특별시나 하고. 광역시 말고 한 125개 그 지자체가 있거든요. 군, 네. 뭐 조그만 시 이런 데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 지금도 한 절반 가까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 인구 소멸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사람이 너무 없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농촌형 체류 어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보편화되고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쨌든 좀 왔다 갔다 하는 인구도 좀 늘어나고 지역 경제 좀 살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그렇죠. 농촌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막의 규제가 풀리면 사람들이 사는 집과 비슷하게 이제 집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기준 또 여러 가지 안전 기준 이런 거는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상 이 영농 활동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농사를 져야 된다. 그렇죠. 농막에서 사실상 규제가 완화된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류형 쉼터를 짓고 내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전체 농지 면적은 쉼터와 데크, 정화종 이런 부속 시설의 2배 이상이라는 그 규정을 20평 이상은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는 농막과 달리 편의 시설이 아니라 주거 시설인 그렇죠. 만큼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 지역이나 수질 관리 대상 구역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는 체류형 쉼터를 아예 지을 수가 없고요.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차라든지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맹지 같은 데는 안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네요. 자,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의 농촌 생활 인구가 늘고 실질적으로 좀 농촌이 좀 풍성해지고 그렇죠. 지역 경제에도 순풍이 솔솔 좀 불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